여러분,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셨던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생각이 훗날 큰 후회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81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조금 아팠을 때,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결국은 뼈끼리 부딪히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것 자체가 매 순간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40% 이상이 무릎관절염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통증이 무서워서 걷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은 더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릎 하나 불편한 게 온몸의 활력을 앗아가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찌릿하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욱신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의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방치한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며 그 후회는 보통 수술실 앞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줄이고 수술 없이도 회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으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소염 진통제,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상태가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권합니다. 그런데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방법들이 통증을 줄여주긴 하지만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출혈, 간과 신장 기능 저하, 심지어 심혈관계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는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히알루론산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처음 몇 번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관절 속 연골이 더 빠르게 닳거나 관절 구조 자체가 변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오히려 연골 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치료들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약 없이는 못 걷고 주사 없이는 통증을 못 견디게 되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9세 김영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6년 동안 무릎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와 주사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효과는 짧아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수술은 무서워요.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3가지 비약물 치료법을 알려드렸고, 김영자 할머니는 지금 통증 없이 하루 30분씩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산책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수술과 약물 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고요? 이어서 그 첫 번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할 비약물 치료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무릎 보호대입니다. 혹시 보호대라고 하면 그냥 아플 때 잠깐 하는 거 혹은 스포츠 선수들이나 착용하는 걸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중국 스촨성 제1인민병원 연구팀이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139건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무릎 보호대가 무릎관절염의 통증 완화, 기능 회복, 경직 감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도 게재될 만큼 신뢰도 높은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보호대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집중되던 하중이 균형 있게 분산되며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 무릎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막아줍니다. 보호대는 관절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해 주기 때문에 무릎이 비틀리거나 꺾이는 것을 미리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관절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따뜻한 온도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통증을 줄이고 관절 주변 조직의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8세 정재문 님은 평소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속이 쓰리고 두통이 생겨 복용을 중단하셨죠. 그때 제가 권한 게 무릎 보호대였습니다. 아프실 때 혹은 많이 걸으실 때 하루 2~3시간만 착용해 보세요.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정재문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보호대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 눈시울이 붉어지던 모습,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는 하루 종일 착용하면 안 됩니다.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대 종류도 중요합니다. 무릎관절염 전용 보호대를 선택하시고 너무 조이거나 압박이 심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착용했을 때 편안한지, 피부에 자극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무릎 보호대는 간단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수술 없이도 무릎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치료법, 온수에서 하는 수중 운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할 치료법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시도해 보지 않으신 방법입니다. 바로 온수 속 수중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물속이라는 환경이 무릎관절염 환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물은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해 체중 부담이 줄어듭니다. 육지에서는 무릎에 전신 체중이 실리지만 물속에서는 최대 70%까지 부담이 감소합니다. 무릎의 하중이 줄어들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고 움직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따뜻한 물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줍니다. 온수는 혈액순환을 도와 뻣뻣했던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찬물에서는 관절이 경직되지만 따뜻한 물에서는 자연스럽게 운동 범위가 넓어지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셋째, 수중 운동은 관절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평소 걷기도 힘든 분들도
물속에서는 훨씬 자유롭게 무릎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2세 박영희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몇 차례 받으셨지만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처 온수풀을 등록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박영희 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시장도 혼자 나가요. 걷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처럼 큰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딱 이만큼의 실천이 무릎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의 온도는 33도에서 36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스트레칭과 휴식을 꼭 병행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1520분 정도로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혹시 심장질환, 고혈압, 피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중 운동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따뜻한 물에서의 걷기, 가벼운 다리 흔들기 같은 운동은 무릎의 부담은 줄이면서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법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걷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걷기가 무릎관절염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쉬면 낫겠지, 움직이면 더 아플까봐 그렇게 점점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무릎관절염을 더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을 지탱해주는 힘이 떨어져 관절에 더 많은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럼 통증은 더 심해지고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걷기 운동은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평지에서의 느린 걷기, 이건 무릎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실내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도 좋고 걷기 힘들면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무릎 누르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6세 조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년 전 무릎관절염 진단을 받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망설이다가 매일 아침 공원에서 15분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걷고 나면 처음엔 무릎이 좀 욱신거렸지만 신기하게도 다음 날에는 오히려 더 가볍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40분 걷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 체중도 줄어서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엔 겁났는데 이제는 아침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운동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통증이 심할 땐 쉬고 운동 전후엔 따뜻한 찜질이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무릎은 다시 힘을 얻고 통증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릎 보호대, 수중 운동, 걷기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정말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인가요?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스촨성 제1인민병원 연구팀은 무릎관절염 비약물 치료법에 대해 139건의 임상시험 총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가장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릎 보호대,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뻣뻣함 완화 등 모든 주요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릎 보호대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방법이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초음파 치료나 충격파 치료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간하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 플러스1에 공식 게재되었고 의학계에서도 매우 신뢰받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연구와 수천 명의 실제 환자를 통해 그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50년 진료 현장에서 몸소 확인한 효과와 이 연구 결과가 일치할 때 저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릎은 기계처럼 부품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히 관리해야 정말 오래 쓸 수 있는 내 몸의 중심입니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매일 실천하면 될까요? 바로 이어서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하루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리는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크게 5단계로 나눠 볼게요. 아침 부드러운 시작. 기상하자마자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을 10분간 온찜질 해주세요. 이걸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하루의 시작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 무릎 굽혔다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전 가벼운 움직임, 실내 자전거나 평지 걷기를 1015분 정도 해주세요. 보호대는 꼭 착용하시고요. 외출하실 일이 있다면 무릎 보호대는 계단이나 장시간 걷기 전에만 사용하세요. 하루 종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심 후 휴식과 재활 동작. 식사 후 30분 정도 휴식하신 뒤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운동을 5분만 해주세요. 무릎 아래 수건을 말아넣고 천천히 무릎을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들은 무릎 주변 근육을 자극해 지지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수중 운동 주 23회.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있으시다면 수심이 무릎허리 정도 되는 곳에서 천천히 걷기 운동을 20분 정도 해보세요. 수영을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걷기, 다리 흔들기, 무릎 굽혔다 펴기 정도로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3336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격일이나 주 23회만 하셔도 무릎 통증이 많이 완화됩니다. 저녁 마무리 스트레칭.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 베개를 두고 다리 들어 올리기, 가볍게 무릎을 굽혔다 펴기.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찜질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무리 없이 약이나 수술 없이도 무릎 기능을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법이 아니라 무릎을 살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3가지 핵심 운동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첫째, 무릎 보호대. 관절의 압력을 분산시켜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안정시켜 줍니다. 필요할 때만 착용해야 근육 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서의 수중 운동.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기능을 회복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 가장 기본이자 가장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실제 환자 사례와 세계적인 의학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의학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은 부작용이 없고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없이 수술 없이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그 첫걸음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무릎, 건강한 삶.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영수였습니다.